삭막한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정문 앞에 검은색 호송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죠. 김옥순이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어울리는 구부정한 허리와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간수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수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죄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는 듯한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죠. 옥수는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가 여기 왜 들어왔지? 한 죄수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뭐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 저런 늙은이가. 다른 죄수가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간수는 옥순을 3번방 앞에 세웠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감방 안에는 이미 5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옥순보다 훨씬 젊고 건장해 보였죠. 여기가 할머니 방입니다. 문제 생기면 말하세요. 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감방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옥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방 안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죄수들은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여기 웬일이야? 감방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자가 일어났어요. 미영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다른 죄수들보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거셌죠. 옥수는 대답하지 않고 빈 침대로 향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느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착했습니다. 야, 할머니. 우리가 말 걸잖아.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옥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호텔인 줄 알아? 다른 죄수들도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옥순의 정중한 말투가 우스워 보였나 봅니다. 할머니, 여기선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는 거 아니야. 알겠어? 미영이 옥순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옥순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 정리를 계속했어요. 낡은 속옷 몇 벌, 작은 수건, 그리고 낡은 안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영은 옥순의 무반응에 더욱 기가 막혔어요. 야, 듣고 있는 거야? 네, 듣고 있습니다. 옥순이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대답을 똑바로 해. 여기서 어떻게 지낼 건지 말이야. 옥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탁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번뜩이는 듯 했어요.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옥순이 말했죠. 조용히? 미영이 비웃었어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려면 규칙을 알아야 해. 내가 규칙이야. 옥순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미영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야, 무시하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한 죄수가 미영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너무 심하게 하지 마. 할머니잖아. 할머니라고? 죄지어서 들어온 건 똑같아. 미영이 쏘아붙였죠. 옥수는 마침내 짐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구부정한 등을 벽에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첫날의 피로가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 할머니 완전 웃음네. 한 죄수가 킥킥거렸어요. 진짜 별사람 다 들어오네. 다른 죄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기해 보였죠. 미영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통 새로 들어온 죄수들은 겁을 먹거나 반발하기 마련인데 이 할머니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뭘로 들어왔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런 걸 꼭 알아야 합니까? 당연하지. 여기선 뭘로 들어왔는지가 서열을 정해. 서열이요? 옥순이 되물었습니다. 그래, 서열. 나는 사기로 들어왔어. 꽤 큰 건이었지. 미영이 으스댔어요. 옥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감방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미 잠들었고 옥순만 혼자 깨어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감방 안을 둘러봤어요. 잠든 죄수들의 얼굴, 감방의 구조, 그리고 문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관찰했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기상 종소리가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수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옥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예 잠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할머니, 벌써 일어났네? 미영이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매우 정확하고 깔끔했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다른 감방의 죄수들이 옥순을 구경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어제 들어온 할머니가 저분이야? 한 죄수가 물었습니다. 맞아. 완전 할머니네. 저분이 뭘 해서 여기 들어왔을까? 아마 절도 아닐까? 할머니들이 보통 그런 걸로 들어오잖아. 옥수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어요. 미영과 그 패거리들 뒤를 따라가면서 말이죠. 식당에 도착하자 죄수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옥순도 조용히 줄을 섰어요. 하지만 미영이 갑자기 옥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나이 먹었으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미영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옥수는 아무 말 없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죄수들이 키득거렸죠. 완전 순한 할머니네. 미영 언니한테 완전 찍혔어. 식판을 받고 자리에 앉은 옥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맛없어 보이는 된장찌개와 보리밥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천천히 먹었어요. 그때 미영이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옥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 네,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더 감사하게 먹어봐. 미영이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옥순의 식판을 밀었습니다. 철컥?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된장찌개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옥순의 옷에도 국물이 튀었습니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죄수들의 시선이 옥순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옥순은 잠시 바닥에 쏟아진 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휴지를 가져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의 밥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치우네. 역시 집에서 청소 많이 해봤나 봐. 미영의 패거리 중 하나가 킥킥거렸어요. 옥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주변 죄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런, 완전 당하고만 있네. 미영 언니 완전 무서워하는 것 같아. 하지만 옥순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밥알을 주우면서도
미영의 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다는 것도. 청소를 마친 옥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 앞으론 조심해. 미영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이 되었어요. 죄수들은 각자 배정받은 일을 하러 갔습니다. 옥수는 세탁실에 배정됐어요. 큰 세탁기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세탁실에서도 미영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옥순이 빨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미영이 일부러 지나가면서 빨래 바구니를 발로 찼습니다. 어머, 실수했네. 미영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빨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옥수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빨래들을 주워 담았어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말이죠. 할머니, 진짜 순하네. 나 같으면 벌써 화냈을 텐데. 다른 죄수가 옥순에게 말했어요.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영이 더욱 기가 막혔어요. 실수?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옥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시군요. 옥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가 미영을 순간 당황시켰어요.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미영이 다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옥순이 다시 빨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감방으로 돌아온 죄수들은 각자의 일과를 마무리했어요. 옥수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라는 젊은 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미영의 괴롭힘을 자주 당하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옥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나 같으면 벌써 울었을 텐데.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울면 뭐가 달라지나요? 옥순이 되물었어요. 수진은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옥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죄수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옥순만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그녀가 철혈의 옥순이라 불리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지만 그 기억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했어요.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옥순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옥순이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과 그 패거리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옥순의 침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해. 미영이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옥순의 작은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속옷과 수건, 그리고 안경을 꺼내서 다른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컵을 가져와서 옥순의 침대에 살짝 뿌렸습니다. 옥순은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고르게 유지하며 잠든 척했죠. 미영의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장난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곧 콧꼬리 소리가 감방 안을 채웠습니다. 옥수는 한참 후에야 조용히 일어났어요. 젖은 침대를 확인하고 없어진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벗겨내고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불편한 자세였지만 끙끙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과 패거리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 잘 잤어? 미영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잘 잤습니다. 옥순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왜 바닥에 있지? 미영의 패거리 중 하나가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옥수는 시트를 들어서 침대에 다시 깔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좀 더워서 그랬습니다. 더워서? 미영이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네, 요즘 날씨가 좀 그렇죠.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뭔가 김 빠진 기분이었어요. 분명 당황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옥순의 반응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안경 못 찾겠어? 다른 패거리가 물었어요. 옥순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경 없으면 불편하잖아. 미영이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옥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편한 건 미영과 패거리들이었어요. 옥순이 전혀 동요하지 않으니까 장난을 친 보람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미영은 옥순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어제는 밥 엎질렀는데 오늘은 조심해야겠네. 미영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한 늙은 죄수가 옥순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죄수는 옥순보다 먼저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늙은 죄수가 중얼거렸어요. 누구를? 옆에 있던 죄수가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야. 얼굴이 낯익어. 할머니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봤어. 늙은 죄수는 계속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작업 시간 동안 옥순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세탁물을 분류하고 접는 일이었는데 손놀림이 매우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어요. 할머니, 일 잘하네? 같이 작업하는 죄수가 말했습니다. 오래 해본 일이라서요. 옥순이 대답했어요. 집에서 빨래 많이 하셨나 봐요. 뭐, 그런 셈이죠. 옥순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손놀림을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집안일에 익숙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오후 휴식 시간에 옥수는 감방 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감방 내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각자의 성격은 어떤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옥순 곁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가요? 옥순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미영 언니들이 할머니 물건 숨긴 거 알아요. 옥순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옥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건 당하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옥순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렸습니다.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감방에서 죄수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편지를 쓰고 어떤 이는 책을 읽었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맨날 뭘 생각해? 미영이 옥순에게 다가오며 물었어요. 별거 없습니다. 옥순이 대답했어요. 가족 생각해? 손자들 생각하고 그러지? 가족은 없습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진짜? 할머니가 가족이 없다고? 미영이 놀랐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그럼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겠네? 그렇죠. 옥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영은 왠지 모르게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미영의 패거리들이 장난을 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옥순의 베개를 숨기고 담요에 무언가를 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어요.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빛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세수를 하러 가는 길에 옥수는 감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각 죄수들의 자리, 물건들의 위치, 그리고 감방의 구조까지 마치 전장을 파악하는 장군처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기운 없어 보이네. 미영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세수를 계속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미영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오늘은 일부러 옥순이 앉을 자리를 막아버렸습니다. 할머니 자리가 없네. 미영이 짐짓 놀란 척했어요. 옥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른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진짜 순하다. 미영의 패거리가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옥순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늙은 죄수였습니다. 그는 계속 옥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야, 박씨. 뭘 그렇게 봐? 옆 죄수가 물었어요. 저 할머니 말이야. 분명히 어디서 봤어. 박씨라고 불린 늙은 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은데? 아니야. 저 눈빛이 뭔가 달라. 박씨는 50년 넘게 조폭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옥순에게서 평범한 할머니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작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옥순은 세탁실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다시 해. 미영이 옥순이 깔끔하게 정리한 빨래를 일부러 흩뜨렸어요. 옥순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영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미영이 옥순의 눈빛에 살짝 위축되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옥순이 다시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옥순의 손놀림이 전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일 진짜 빠르네. 같이 작업하는 죄수가 감탄했어요. 나이 먹어도 손은 아직 괜찮거든요. 옥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휴식 시간 수진이 다시 옥순 곁에 왔어요. 얼굴에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또 맞았니?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 언니가 제가 할머니랑 너무 친하다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옥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를 맞았니? 옥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별로 아프지 않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수진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팔목에 난 멍, 어깨 부분의 상처들. 모두 누군가 강하게 잡고 흔들었을 때 생기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옥순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할머니. 겁먹지 마. 저들은 약한 놈만 골라. 옥순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옥순의 말 한마디에 담긴 위안과 힘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감방에서 미영이 다른 죄수들과 떠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박씨 할아버지가 감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영아, 잠시만. 박씨가 불렀어요. 왜요, 박 할아버지? 저 할머니 말인데. 박씨가 옥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요? 혹시 성함이 뭔지 알아? 미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물어본 적 없는데. 박씨는 직접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옥순은 잠시 박씨를 바라봤어요. 늙은 조폭의 냄새를 맡은 듯 했습니다. 김옥순입니다.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옥순. 박씨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부산에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옥순이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박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확신이 서기 시작한 거죠.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 철열이. 박씨가 말하려는 순간 옥순이 그를 제지했어요. 할아버지, 착각이십니다. 박씨는 옥순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바로 전설적인 조폭 두목 철열의 옥순이라는 것을.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박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방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박씨와 옥순의 대화를 들은 죄수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영도 불안했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왜 저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옥순은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군. 옥순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부산의 조폭 세계를 평정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말이에요. 다섯째 날 아침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밤새 다른 죄수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나 봐요. 몇몇 죄수들이 옥순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할머니 얼굴이 낯익다고 했잖아. 한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속삭였어요. 설마 진짜 그 사람일까? 박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미영은 이런 수군거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야, 너희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영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수들이 급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말이에요.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몇몇 죄수들이 옥순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한 죄수가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저기 앉을게요. 옥순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영은 이런 상황이 기가 막혔어요. 야, 너희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냥 할머니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죄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예의?
지금까지는 예의 안 지켰나?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옥수는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지는 것도 미영이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작업 시간이 되자 미영은 더욱 노골적으로 옥순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심리였죠. 할머니, 오늘은 이거 다 정리해. 미영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빨래를 옥순 앞에 쌓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죄수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몇몇이 미영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언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한 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내가 왜 참견해?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그냥, 할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가 뭐, 여기서 나이 봐주는 줄 알아? 옥수는 말없이 빨래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몇몇 죄수들이 몰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옥순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래도 진짜 괜찮다니까요. 옥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도우려던 죄수는 옥순의 눈빛을 보고 움찔했어요. 분명 할머니의 눈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오후 휴식 시간 박씨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늙은 죄수들과 함께였어요. 옥순 씨, 박씨가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혹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옥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와 함께 감방 한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진짜 그분이 맞죠? 박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철혈의 옥순 말입니다. 박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이름은 오래전에 묻었습니다. 역시 박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 김 박사 밑에서 일했던 박철민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옥수는 박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5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그때 그 꼬마. 옥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누님한테 목숨 구원받았던 꼬마가 저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죄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완전 예의 지키네. 뭔가 심상치 않은데? 미영도 불안해졌어요. 박 씨는 이 교도소에서 오래된 죄수 중 하나였고 다른 죄수들도 그를 존중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옥순에게 저렇게 정중하게 대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그분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이 누구? 옥순이 되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유명한 수진아. 옥순이 부드럽게 수진의 말을 끊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수진은 뭔가 대단한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설렜어요. 저녁 시간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야, 할머니. 미영이 옥순을 불렀어요. 네. 박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는데요. 옥순이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정말 별 얘기 없었습니다. 미영이 점점 화가 났어요. 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옥수는 잠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나한테 대들는 거야? 대들다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은 옥순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분명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위축되지는 않았거든요. 야, 할머니. 여기서 누가 우두머리인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 잘 들어야지. 네, 들을 말이면 들어야죠. 옥순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들을 말이면? 뭐 안 들을 말도 있다는 거야? 옥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연히 있죠. 그 한마디에 감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죄수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순한 양처럼 굴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한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미영이 다시 물었어요.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옥순이 더욱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옥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감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밤새 다른 죄수들에게 옥순의 정체를 알려준 모양이에요. 아침부터 죄수들이 옥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진짜 철혈의 옥순이래. 한 죄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설마 그 전설적인 박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했다니까. 부산에서 혼자 수십 명을 상대했다는 그 사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했잖아. 미영은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설마 저 늙은 할머니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싶으면서도 박 씨의 증언을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식사 시간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죄수들이 옥순 앞에서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먼저 가세요. 아니야, 할머니부터. 미영은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야, 너희들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굴어?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어른한테 예의 지키는 거죠. 한 죄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예의? 지금까지는 예의 안 지켰나? 갑자기 왜 달라진 거야? 옥수는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감방 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옥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해. 미영이 옥순에게 화를 냈습니다. 옥순은 잠시 미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미영이 옥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표정들이었거든요. 오후 작업 시간 미영은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옥순을 괴롭혔습니다. 소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다시 해. 미영이 옥순이 깔끔하게 정리한 빨래를 다시 흩뜨렸어요. 옥순은 잠시 흩어진 빨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영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야 하죠? 옥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미영이 놀랐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시 해야 하는지. 미영은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순순히 따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게 황당했거든요. 내가 시키니까 해야지. 여기서 내가 우두머리야. 우두머리라고 해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건가요? 옥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변에서 작업하던 다른 죄수들이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괴롭힌다고?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죠? 옥순이 차분하게 반문했어요. 미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야, 할머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지? 대들다니요.
옥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옥순이 일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앉아 있을 때는 작고 약해 보였는데 서서 미영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거든요. 대화? 미영이 비웃었어요. 여기서 대화는 무슨, 시키면 하는 거야. 시키는 것과 괴롭히는 건 다르죠. 옥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 괴롭힌다고? 내가 언제 괴롭혔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괴롭힘이 아니라면 뭐죠? 옥순이 또렷하게 물었어요. 미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괴롭혔으니까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건 규칙이야. 새로 들어온 사람은 선배들 말 들어야 하는 거고. 규칙이요? 옥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가 정한 규칙이죠? 당연히 여기 오래 있던 사람들이 정한 거지. 아,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보다 오래 있던 사람들이 정한 거군요. 당연하지. 그런데 옥순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저보다 이 바닥에 오래 있던 사람이 다른 규칙을 말한다면 어떻게 하죠? 미영은 옥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50년을 산 사람이 다른 규칙을 말한다면?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0년이라는 말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50년? 미영이 되물었어요. 네, 50년. 옥순의 목소리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이 바닥에서 50년을 살면서 누구한테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말이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죄수들도 모두 작업을 멈추고 둘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뭘 말하는 거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옥수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옥순이 한 걸음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짜 규칙은 강한 놈이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영은 뒷걸음질 쳤어요. 옥순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어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앞에 서 있는 할머니가 정말로 전설적인 조폭 두목철혈의 옥순이라는 것을. 설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맞아요. 옥순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작업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죄수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옥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빨래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옥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철혈의 옥순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감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미영과 그 패거리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옥순이 정말로 전설의 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상종이 울리자 죄수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옥순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은 평소처럼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네, 뭐죠? 어제 일은. 미영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옥순은 손을 멈추고 미영을 바라봤어요. 어제 일이 뭐요?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다른 죄수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영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옥수는 잠시 미영을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그냥 젊은 사람이 기운이 넘쳐서 그런 거죠. 할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미영아, 옥순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앉아봐. 미영은 옥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다른 패거리들도 뒤따라 앉았습니다. 너 몇 살이지? 옥순이 물었어요. 36입니다. 미영이 답했어요. 36. 옥순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딸뻘이네.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까지 괴롭혔던 할머니가 자신을 딸뻘이라고 하니까 더욱 미안해졌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의 패거리 중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옥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어린 나이에 여기 들어와서 힘들었을 텐데. 옥순의 말에 죄수들이 모두 놀랐어요. 자신들을 꾸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주는 말을 하다니. 하지만 옥순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약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네, 절대 안 하겠습니다. 미영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수진이 같은 애들 말이야. 옥순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애들은 보호해줘야지 괴롭히면 안 되지. 수진은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할머니,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수진아. 옥순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분이세요? 옥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지. 와,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친절? 옥순이 웃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옥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 되지. 평범하게요? 응. 서로 도우며 살고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사람답게 지내는 거야. 옥순의 말은 단순했지만 죄수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할머니, 박씨 할아버지가 감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시 나와 보실 수 있나요? 옥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는 다른 감방의 늙은 죄수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님, 박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 모두 누님 이야기 들었어요. 늙은 죄수들이 하나씩 옥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철혈의 옥순 누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산에서 누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설이 바로 옆에 계셨다니. 옥순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평범한 할머니? 박 씨가 웃었어요. 누님이 평범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누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옥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는 그냥 옥순 할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방으로 돌아온 옥순을 죄수들이 조심스럽게 맞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영이 다시 옥순을 불렀어요. 응?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마. 옥순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잖아. 하지만 미영아, 옥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진짜 리더가 되어봐. 리더요? 응. 괴롭히는 리더 말고 보호하는 리더.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리더 말이야. 미영은 옥순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너 원래 나쁜 애 아니잖아.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감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죄수들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했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옥순 곁에 앉아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옥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야. 살려고요? 응. 그때는 약하면 죽는 세상이었거든. 그래서 강해져야 했어. 지금은 후회하세요? 옥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다른 방식이요? 너희들처럼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사는 거. 수진이 옥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옥수는 수진의 손을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8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교도소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죄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옥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도와주고 미영과 다른 죄수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거든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 밝게 말했어요. 그래.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편해졌다고요? 응.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식당에서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죄수들이 자연스럽게 옥순에게 자리를 양보했지만 이번에는 강요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서였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한 죄수가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도 편하게 앉아. 옥순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옥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변했다고? 네. 예전에는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보호하고 싶어요. 옥수는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진짜 강한 거요? 응.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강한 게 아니야. 약한 사람 지켜주는 게 진짜 강한 거지. 오후 작업 시간, 옥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탁실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며 함께 일했거든요. 할머니, 이 빨래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옥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간수가 세탁실을 둘러보다가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네. 옥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 교도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간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싸움도 없어지고 약한 죄수들 괴롭히는 일도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오신 후로 말이에요. 옥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제가 뭘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여기를 바꾸셨어요. 간수가 감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박씨 할아버지가 다른 늙은 죄수들과 함께 옥순을 찾아왔어요. 누님, 잠시 나와주세요. 박씨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복도에 나온 옥순을 보고 늙은 죄수들이 모두 깊게 인사했습니다. 누님 덕분에 이곳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죄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옥순이 손살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박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님이 보여주신 진짜 강함이 모든 걸 바꿨어요. 진짜 강함이요? 네. 복수하지 않는 강함, 용서하는 강함,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강함 말이에요. 옥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그냥 피곤했을 뿐이에요. 피곤하셨다고요? 네. 평생 싸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어요. 박 씨는 옥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감방으로 돌아온 옥순을 죄수들이 따뜻하게 맞았어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옥순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 네.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지켜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옥수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미영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옥순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할머니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다른 죄수가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죄수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옥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못 주무세요? 응.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세요?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강해야 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누구보다 강하게 살았지.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응. 이제는 알겠어. 진짜 강함은 다른 거더라. 다른 거요? 사랑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야. 옥순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수지는 옥순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네.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옥수는 수진의 말에 울컥했어요. 평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수진아, 네 할머니,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정말로 강해질 수 있었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교도소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죄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옥수는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전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수진이 밝게 부르며 다가왔어요. 응, 수진아.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래, 정말 좋은 하루구나. 옥순이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교도소 밖으로도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전설적인 조폭 두목 철혈의 옥순이 교도소에서 보여준 진짜 강함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에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모든 것을 바꾼 한 할머니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교도소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옥수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인생이 마침내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죠. 철혈의 옥수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랑의 옥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교도소 전체를 감싸며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